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9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제가 며칠 전에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 원리편 제1장을 썸머리를 했는데요. 전 열심히 다 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제 전원이 배터리가 고화질로 찍다 보니까 방전이 돼서 중간에 끊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 50쪽까지 했는데요. 그 다음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다른 곳에서도 한번 해볼까도 했는데 이 남창기 한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장 기운이 만만찮다. 여기서만큼 집중이 되지가 않아서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좀 날씨도 쌀쌀하고 춥지만은 제천이 정말 춥다. 그래서 부산하고 어제 그저께 부산 다녀왔었는데, 야, 이게 날씨가 뭐 다 전국적으로 한파가 오긴 했지만은 제천이라는 지역적인 또 기후의 환경이 참 대단하구나. 이런 혹한 속에서도 남창규가 또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살아가는 것도 또 제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내공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51쪽요. 그 중간 이 페이지가 많이 중요합니다. 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우선은 요 가운데 손가락이 뭐라고요? 머리. 오른팔, 오른다리. 왼팔, 왼다리입니다. 제 몸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몸이고 안쪽이고 여기는 배 쪽, 여기는 등 쪽이다.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끝마디, 양쪽 엄지손가락 끝마디에 탄발질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양쪽 엄지손가락이 뭐예요? 끝마디가 발목이죠. 그럼 중간마디 제1지관절은 뭐예요? 무릎이고, 예를 들면 손목은 어디겠어요? 허리. 또는 학복 자리는 서해부 자리니까, 예를 들면 굳이 탄발질하는 병명에 매이지 않더라도 끝마디는 엄지손가락 끝마디는 어디에요? 발목이니까 발목 염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엄지손가락 끝마디라는 말의 의미는 오른쪽 발목이 뭐다고요?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머리, 오른팔, 오른다리니까 오른쪽 발목의 대응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파동자리, 균형자리는 오른쪽 발목의 파동자리는 많이 있으니까 허리도 되고 무릎도 되고 목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은 뒤에 가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고급 단계로 가면은 충분히 그 말의 의미를 파동자리라든지 균형자리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다.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또 뭐예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가운데가 머리, 여러분들보다 가운데가 머리,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등이니까 왼팔, 왼다리니까 왼쪽 발목의 대응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3쪽 53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진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엄지손가락의 대응자리로 진단해도 되겠지만 어디가 불편하세요? 양쪽 엄지손가락이 불편하다, 이렇게 끝마디가 불편하다, 이걸로 진단해도 되지만 저는 뭘 보고 진단했다고요? 그냥 얼굴에 나타나는 오른쪽 턱 밑에 나타난 점, 양쪽 눈 밑에 다크서클을 보고 진단을 했다. 53쪽에 그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거요. 그 다음에 54쪽. 그래서 실제적으로 왜 양손 엄지손가락 끝마디가 이렇게 잘 구부러졌다가 안 되느냐? 이거는 오른쪽 양쪽 발목의 대응자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뒤에 나오겠지만은 제1통증이 어디다? 발목이다, 이제. 발목 다칠래? 손가락 끝마디가 안 구부러질래? 그럼 못 걸으면 안 되니까 발목을 대신해서 엄지손가락 끝마디가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내장기관, 간, 심장, 위장, 폐, 콩팥 이런 장기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파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파업을 하는 순간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장이나 간이 그럼 힘들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눈 밑에 심장이 힘들다는 것은 왼쪽 눈에 다크서클, 오른쪽 눈이 간이 힘들다는 것은 오른쪽 눈 밑에 사막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다크서클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활동의 장애, 예를 들면 또 팔, 다리는 뭘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 무릎도 마찬가지죠. 무릎도 어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격투기 할 때 뭐 해요? 다 온몸 웅크리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심장이나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관점이다. 그래서 이런 활동의 장애가 나타날 때 걷지 못하거나 또는 손목 발목이 아프다 이러면 단순하게 삐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허리라든지 목이라든지 내 몸의 어느 내장 기관에 문제가 양기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방에서 말하는 미병, 아직 큰 병이 생기지 않을 때 또 환자가 모르는 병을 미리 예고하고 진단하는 게 인체 반응 원리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라는 거죠. 오작동의 흔적이다. 그거를 인체 파동 원리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또 중간에 54쪽에 그러니까 임정희가 한의원에 오니까 오른손가락에 소리가 안 나네. 한의원 오기 전에 소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옆에 있던 엄마가 원래 집에선 그리 아파도 병원에만 오면은 덜 아픈 거란다. 또 제가 실제 이 파동원리 또는 인체 파동원리 강의를 다른 데서도 해보려고 했지만은 집중이 잘 안 되더라. 그것도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한의원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또 예전에 여러분들도 한의원에 딱 들어오면 한의원 문에 들어오는 순간 뭐예요?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또는 내지는 원장님 얼굴만 봐도 반은 나사요. 다 나선 기분이에요 라는 말은 이 한의원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틀, 에너지장 또는 남창기 원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틀, 에너지당이다. 단순한 뭐 플라시보다 뭐 랍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겠지만은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그걸 뭘로 설명한다고요? 에너지 틀, 에너지장. 제가 어제 저녁에 부산에서부터 통도사로 해서 오는데 그 통도사 쪽에서도 눈발이 저녁 때좀 날리고 하긴 했지만 바람도 불고 쌀쌀하긴 했지만은 이 차를 타고 오면서 이 중령을 넘어서 또 내지는 단양을 넘어서 이 제천 딱을 덮어서고 나니까 뭐예요? 날씨라든지 눈발 길에 도로에 어떻든 얼음이 얼었던 상황이라든지 이런 기후 환경이 극명하게 다르더라. 그래서 같은 한반도라 하더라도 내륙과 해안가 또는 충청북도 특히 청풍명월이라고 하는 이 제천이라는 동네 산도 높고 계곡도 막 깊고 물도 있고 또 인공 호수지만은 이러한 환경들이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 또는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사람의 몸이 그 사람 몸으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다 해서 서울, 부산, 대구 또 내지는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예방 백신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어느 정도의 평은 낼 수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에 따라서 또 다른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체 파동 원리나 한의학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고요. 54쪽 그 밑에서 한 6째 줄, 7째 줄. 그래서 오른손에서 어디를 치료하기 위해서 왼손 엄지손가락 끝마디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왼손 엄지손가락 끝마디가 어디예요? 왼팔에서 나오니까 가운데가 제가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저를 기준으로 할게요. 가운데가 머리, 왼쪽 팔이잖아요. 그 오른손 둘째 손가락이 왼쪽 팔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를 치료점으로 잡는다는 거죠. 다리에서는 어디요? 가운데가 머리, 왼팔, 왼다리니까 왼쪽 둘째 발가락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손은 발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왼손 엄지손가락은 왼손에서 어디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마찬가지 오른손에서도 둘째 손가락에서는 이쪽 편에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손가락.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 쪽은 이제 상냥이고 이쪽 반대편, 상냥의 반대편에 해당되는 거. 또 끝마디는 손이나 손목하고 손가락 끝에서의 참 중간쯤 되겠죠. 그러니까 왼손에서도 왼팔에 해당이 되는 둘째 손가락에서 손끝하고 손목의 끝마디의 중간쯤이 되겠죠. 요 자리쯤 된다는 거죠. 여기도 침을 놔도 되고 만약에 그럼 중간마디 예를 들어 제1지관절이 왼손 탄발지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보다 좀 밑에 놓으면 되겠죠. 끝마디 쪽으로.
그 다음에 끝마디는 어디서 나오느냐? 예를 들면은 제1지관절 또는 왼쪽 손목에서 나오니까 제1지관절 해당이 되는 왼쪽 여기 일지관절에 해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끝마디 해당이 되는 왼쪽 손목에 해당이 되는 끝마디에다 침을 놔도 된다. 그 다음에 왼쪽 손목은 또 어디서 오느냐? 허리도 넣어도 되고 하겠지만은, 우선 얼굴은 어떻게 돼요? 신경이 경추 1번, 2번, 3번 신경이 지나가고, 목은 4번, 얘도 어깨도 4번이고요. 팔꿈치는 5번, 손목은 6번 뼈가 지나가요.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뿌리마디 뼈 쪽은 7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손목이나 손가락은 어떻게 돼요? 6, 7번, 8번 신경이 지배한다. 그래서 6, 7, 8번에 해당이 되는 신경, 뼈는 7개고 신경은 8가닥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둘째 손가락하고 셋째 손가락 뼈가 갈라지는 요 부위에다가 치료점을 잡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손에서 왼쪽 팔에 해당이 되는 둘째 손가락 안쪽 면은 또 어디예요? 손가락 뼈가 나오는 요 부위가 어디에 해당이 된다? 왼쪽 발윗뼈 끝이니까 심장쯤에 해당이 되겠구나. 그래서 왼쪽 엄지손가락 끝마디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대편 손에서는 어디? 딴 데서도 여기서도 되겠지만 우선은 이해하기 쉽게 해서 반대편에서 가운데가 머리, 왼팔 왼다리니까 오른손 둘째 손가락을 치료점으로 잡는다. 잘 모르면 뭐예요? 여기를 만져서 제일 아픈데, 아니면 잘 모르면 그냥 다침을 놓거나 또 여기에 점이나 흉터 상처가 있으면 그 자리를 더 강하게 치료점으로 잡으면 되겠다. 또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마디는 또 마찬가지로 돼요. 여기는 오른손이니까 왼손에서는 가운데가 머리, 둘째 손가락은 뭐예요? 오른팔, 엄지손가락은 오른쪽 다리니까 왼손에서는 둘째 손가락을 치료점으로 잡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마디는 어디예요? 이 오른팔에서 왼쪽 편에 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디에? 왼쪽 벽이니까 그 가운데 손가락 쪽에 해당이 되는 요 부위겠죠. 둘째 손가락 손톱 끝하고 끝마디의 중간쯤 되겠죠. 그 다음에 제1지관절 오른쪽 엄지손가락 제1지관절이 중간마디에 문제다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약간 끝마디 뼈 쪽으로 놓으면 되겠고, 만약에 오른쪽 손목에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끝마디에다가 왼손 둘째 손가락 끝마디를 치료점으로 잡으면 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손목이나 손가락은 어디서 지배하기 때문에 경추 6번, 7번 뼈 또는 6번, 7번, 8번 신경이 지배하니까 6번, 7번, 8번 신경에 해당이 되는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이 뼈가 만나는 요 부위를 치료점으로 잡고, 또 여기를 침을 놓다 보면 안쪽 편에서는 어디가 해당이 돼요? 여기 뼈가 끝나는 부위, 여기가 어디겠어요? 심장이니까 왼쪽 팔 다리를 치료점으로 잡기 위해서는 심장을 치료점으로 잡으면 된다. 그래도 잘 모르면은 뭐요? 만져서 제일 아픈 부위, 또 그래도 잘 모르면 그 근처에 오작동의 흔적이라고 그래. 그게 무슨 말이나 점이나 흉터나 상처나 사마귀가 그런 오작동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침을 놓으면 된다. 벌레 물린 거, 모기한테 물린 거라든지 우연히 끓인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56조 중간에, 그래서 원장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침을 한번 맞고도 좋아지는 걸 보니 고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침을 맞으면은, 치료를 받으면은 점도 없어지나요? 없어지기는 하지만은 쉽게 금방 없어지지는 않더라. 예를 들어 오작동이 금방 단 한 번의 치료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간단한 게 아니다. 그게 과학인 거죠. 예를 들면 10년 동안 아팠다면은 어떻게 돼요? 그걸 단 한 번에 좋아진다라면 로또지. 그게 무슨 과학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픔의 뿌리가 깊으면은 치료되는데,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그리고 단순하게 어제 나타났다, 어제 출발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치료가 잘 되겠죠. 그래서 병을 잘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와야 되죠. 또 내지는 병의 뿌리가 가벼워야 되고, 또 우리가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치료가 잘 되는 이유는 그만큼 면역력이 강하다.
이런 말이 다른 의미는 온상 회복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장년이라든지 노년분들은 회복이 안 되는 게 그만큼 아픔의 깊이가 출발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달리 얘기하면은 뭐 또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겠지만요. 그래서 실제 똑같은 병이라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빨리 낫을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저기 아픈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치료 기간도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파킨슨 병인데요, 몇 번 침 맞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양방적으로 얘기해도 이런 신경 손상은 근육 질환보다 또 예후가 안 좋고 또 뇌나 이런 쪽의 문제는 또 그렇잖아요. 비가역적인 손상이니까 치료가 힘들다, 안 된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인체 파동을 해서는 이빨이 없으면은 잇몸으로 하듯이 예를 들면은 오른쪽 손목이 없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사고로 오른쪽 손목을 다쳤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손목을 잘렸지만 어떻게 돼? 왼손에서는 둘째 손가락이 뭐예요? 오른쪽 손목에 해당이 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도 이 기능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오른쪽 손목을 대신해서 누가 사용한다고요? 왼쪽 손목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왼손 둘째 손가락 끝마디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 손목에 해당되는 자리가 손발이나 팔다리에 많이 있으니까 그 기능들을 이빨이 없으면 잇몸을 하듯이 유지한다는 거죠. 다만 이 하나가 망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 도미노 현상으로 여기에도 다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기가 다치게 되면은 왼손에서도 오른 손목에 해당되는 자리 또 오른손 손목을 지배하는 파동 자리, 균형 자리에도 상처나 손상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이런 상처를 통증을 대수롭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57조, 그래서 또 고딕체로 따라 손가락이 제대로 굽혔다가 폈다가 되었다 하더라도 치료가 끝난 게 아니고 이 점이 없어질 때까지 치료해야 되지, 즉 손가락이 굽혔다 폈다가 잘 된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다. 근본 원인은 어디예요? 발목 또는 무릎, 허리 또는 경추, 또 심장이나 간하고 문제가 다 되기 때문에 또 장하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좋아져야지 탄발지가 치료가 돼야 된다. 그걸 알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그렇게 치료를 받아요 라고 하겠지만은 그것을 뿌리를 알고 치료받는 거랑 단순하게 뼈네 이게 염증이네 이런 관점으로 치료하는 거랑은 마음가짐이나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혹시나 또 카메라가 나오는지 볼게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쪽 관상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필자의 한윤에서는 진맥을 하지 않는다. 그 진맥은 남창균 원장은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진맥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왜? 손에 맥을 안 잡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손비경님이 딱 들어오시거든요. 원장님 얘기하잖아요. 얼굴을 안 봤어요 제가. 저희 환자분의 목소리만 딱 들어도 누군지 알잖아요. 또 내지 목소리만 들어도 그 외상값 받으러 왔는지 또 내지는 치료받으러 왔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다. 59쪽 아무도 없다. 그 말은 똑같은 병을 가진 사람도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실제 오른 손목이 불편하다. 그럼 오른 손목에 해당되는 모든 치료 자리는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치료의 경과는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 에너지 장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60조 그 이마의 주름, 이마가 넓으면은 이완이라고 보는 거, 이마가 좁으면 긴장이라고 보는 거고, 주름이 많이 져 있다는 건 긴장으로 보잖아요. 이마가 어디예요? 가슴에 그대로 대입이 된다. 그러니까 폐 또는 상부, 뭐 심장이나 폐, 간에 해당이 되겠죠. 또는 기도나 식도, 흉선의 기능 상태를 이마의 이 모양으로 보고, 사진 1-7 눈썹에 주름이 파인 부, 눈썹은 어디라고요? 다리고, 또 눈썹은 어디를 보호한다? 눈을 보호한다. 눈이 왼쪽 눈은 심장, 오른쪽 눈은 간. 그 다음 사진 1-8은 입술이 돌출돼 있다. 입술이 뭐야고요? 거시기. 사진 1-9 짝눈. 그래서 왼쪽, 여기서 이분은 보시면은 왼쪽 눈은
커져 있고 부어 있고 오른쪽 눈도 좀 부어 있으면서 짝눈이에요. 작아져 있다. 그래서 실제 이분은 양쪽 다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왼쪽 오른쪽 눈이 너무 감겨져 있으니까 오른쪽 눈만 문제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겠지만은 그 기준을 어디에 보느냐에 따라서 왼쪽 눈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오른쪽 눈이 문제고 또 오른쪽 눈을 기준점으로 본다면은 왼쪽 눈이 너무 이완돼 있는 거죠. 부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문제다. 62쪽. 그래서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단순하게 뭐 이렇게 왼쪽 긴장이 오른쪽 무조건 다 이완이냐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안이 긴장이면 피부 안쪽이 긴장이면은 바깥쪽은 이완. 또 그래서 긴장 이완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로 열하다. 무조건 겉이 뜨겁다고 해서 속도 뜨거운 건 아니에요. 겉은 뜨거워도 속은 또 찰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앞이 또 긴장이면 뒤는 이완. 또 왼쪽이 긴장이면은 오른쪽은 이완 상태를 이루어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인체 파동 원리는 뭐라고요? 균형 원리다. 예. 그 다음에 밑에 고딕체 62쪽. 큰 것은 늘어진 것이고 이완이고 작은 것은 긴장과 압박이 심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없다. 인체 파동 원리에서 건강하다라고 말한다면 오작동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몸에 점이나 흉터, 상처, 사마귀가 없어야 되는데 오작동의 증거인 점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단순한 피부과에서 말하는 자외선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점이 없는데요. 그 점이 없는 사람들도 또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왜? 점이 묻혀있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부어있다. 몸이. 그래서 인체 파동을 해서 이처럼 우리 몸이 63쪽 나타나지고 있는 증거가 우리 몸에 나타나 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 상처, 사마귀, 여드름, 기미, 검버섯, 주근깨, 뜸, 하상 자국, 티눈, 굳은 살, 손발톱의 변형 및 절단, 무좀, 문신, 피부의 주름, 신체 틀어짐이다. 따라서 점만 보고도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현재형, 어디가 아플지, 과거형, 또 어디가 안 좋았는지, 과거형, 미래형까지 다 진단 가능하다. 그래서 점쟁이 소리를 듣는다. 어떻게 용하게 맞추니까. 또 한편으로는 몸에 나타나는 점을 보고 진맥하니까 점쟁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래서 몸에 생긴 점이나 흉터, 상처, 사마귀가 괜히 생기는 게 아니다. 어떤 분들 하는 얘기, 이건 점이 아니고 이거는 암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멜라노마, 이런 흑색종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점의 어떻든 가장 나쁜 버전이 이런 암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흑색종으로 암이 예를 들면 이게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런 점조차도 뭐예요? 우리 몸의 아픔을 예고하고 있다. 그럼 이것을 없애야 되는 대상이냐 나쁜 거냐 이런 건 또 아니니까 그거는 또 뒤에 가면서 또 자세히 또 전 파트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64쪽 의사에 대한 환상. 솔직히 저는 한의대만 들어가면은 그냥 실력이 다 갖춰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영문과 들어가면 영어를 잘 할 줄 알고 국문과 졸업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문법이라든지 국어에 대해서는 다 통달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좀 낫다는 거지 완벽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또 노력이 또 전제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 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뭐요? 모른다는 사실만 알고 졸업한다. 또 모른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것도 대단한 거고, 또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대단한 거다. 그래서 박종구 선생님이 67쪽에 뭐 이 사기꾼들아 이게 한의사들 열심히 살아온 실제 인체 파동 원리를 초창기에 배운 지금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이렇게 배운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착한 사람이에요. 또 내지는 열심인 사람들이고, 왜? 뭔가 한계성을 인정하고 또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사기꾼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종구 쌤이 왜 사기꾼이라고 했겠느냐? 그 말은 사기꾼의 정의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남창기가 왜 박정부한테 그렇게 휘둘리느냐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박정부 쌤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단순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군사부일체다. 임금과 스승과 제자는 한 몸이다라고 했을 때 말의 의미는 예전 임금의 말에 반하거나 임금을 희롱하면은 역적이 되고 반역자가 되고 죽음이 되듯이 아버지의 뜻을 말을 거스른다는 그 자체가 죽음이다는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뭐 때리고 죽이고 하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박 선생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은 지금의 세상은 세상이 아닌 거지. 지금의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고 개나 짐승만큼도 못하다 이런 관점이니까. 그래서 처음 뭐 박종구 선생님이 나는 너의 선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임금과 같은 존재. 예. 그래서 말대로 나는 내 자식이나 처자식을 위해서는 나는 죽지 않지만은 나는 내 제자를 위해서는 죽겠다. 그 말은 스승과 제자는 한 몸이다, 일심동체다라는 말을 실천하겠다는 말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박사님 논리에서 봤을 때는 너가 제자가 아니지 않냐. 제자 모양새만 가지는 거지, 무늬만 가지는 거지. 어찌 무늬만 갖고 한 몸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왜 안 가르쳐 주느냐, 그게 돈만 내면 가르친다고 여러분들은 착각하겠지만 돈을 내도 안 가르쳐 준다. 왜? 비인부전, 사람이 돼야 된다,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돈만으로 돈질하면서도 제자 노릇하려고 했고 또 정말 제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한. 그래도 그분의 성에는 안 차더라. 그렇다면은 저는 뭐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다음 생을 기약하든가. 66점. 그래서 인체 파동 원리는 뭐가 하느냐? 만병통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남창규도 열심히 살았다 이거죠. 세상 많은 한의사 의사가 다 사기꾼이라는 관점이 여러분들한테 사기친다는 개념이 아니다. 그 사기의 의미는 자기 열심, 자기 노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불교계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스님들 같은 경우 고행하는 것, 장자불화를 몇 년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데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높이 그 노력을 평가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진정한 도인이냐는 것은 차치해 봐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에서도 말하잖아요. 자기 의로는 뭐 천국을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요? 열심히 11조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착한 일하고 헌금 많이 한 걸 가지고 뭐예요? 자기 내가는 천당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말한 의미는 뭐다? 일토케차라는 개념이 아니다.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좋아지면 왜 좋아지고 안 나면 왜 안 났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인체 파동 원리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는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만 인체 파동 원리는 그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이제 다 결과만 보는 시험에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은 예전에 뭐 본고사라는 개념이 뭐예요? 뭐 답도 중요하지만은 문제 풀이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관식이라는 것을 그 문제의 답을 유추하는 과정상에서 어떤 노력, 어떤 것을 적용했는지, 즉 공식을 알아서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은 실제 공식을 몰라도 그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대학교 수준의 문제다라 하더라도 뭐예요? 초등학교나 중등 고등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도 뭐예요? 그 문제풀이가 가능할 수 있잖아요. 시간만 걸린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 단순간에 문제 푸는 순간 뭐에 답이 바로 나와야지 문제를 이게 되는, 얼마나 빨리 푸느냐, 답을 결론에 도출하느냐는 식의 어떤 그런 문제에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창의성 교육이 될 수밖에 창의성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제도식 학교 교육으로서는 박종부 같은 인간이, 예를 창의성 있는 인간이 나올 수 없다. 인체 파동 원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박종부 선생님이 뭔가 특별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이런 교육의 문제가 크다는 거지. 획일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려운 얘기예요. 69쪽 파동 원리를 접한 지 48시간이 채 안 되었는데, 이거는 말은 어떻든 제가 인체 파동 원리 카페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박종부 선생님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카페에 제 민낯을, 제 모든 것을 노출시켰다는 말의 의미는
저도 그만큼에 대한 결단력이 저한테도 했던 거지 뭐 아무 감정에 휩쓸려서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처음 박종구 선생님을 만난 거는 뭐예요? 제가 기억이 하다 보니까 기억이 좀 떠올랐는데 제가 제천에 처음 박종구 선생님하고 김희철 원장님이 저를 만나러 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의실에 들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잠깐 목례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때 박종구 선생님을 봤을 때 인상은 조금은 그렇게 호감이 가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좀 뭔가 좀 범접하지 못하는 뭔가 좀 특별한 뭔가 인상을 풍기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호감이 가는 느낌이 아니어서 좀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서 강의를 끝마치고 전화를 드리니까 제천에 있는 게 아니고 세명대에 있는 게 아니고 충주로 넘어가고 있다. 충주로 좀 와라. 그래서 내가 에이씨 뭐하러 가야 되나 하다가도 그래도 선배에 대한 예우가 있는데 멀리까지 나를 찾아왔었는데 또 그냥 어떻게 말 돌리기도 어렵고 또 뭐 특별한 스케줄이 있었다면 그걸 핑계로 안 갔겠지만은 또 그런 특별한 스케줄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갔던데 거기서 이제 치료 관광 호텔에서 그 병원에서도 아니고 관광 호텔에서 또 치료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좀 뭐 영리적인 거, 제 후배 교수가 뭐 뒷돈 받고 뭐 이렇게 진료하는 환자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예전 학교 선생님이 몰래 가해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더더군다나 뭐 향불도 막 피워놓고 하니까 그 향불을 피운다는 것은 뭐예요? 몸의 안쪽에 있는 밖은 이완이 돼 있더라도 목에 이게 사례가 들고 음식을 못 삼키니까 속 안쪽은 다 굳어 있다고 봐야죠. 굳어 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뭐예요? 향풀로 피보나치 수요를 이용해서 향풀을 피운 거죠. 그래서 0 플러스 1 그래서 1 플러스 1 2 1 플러스 2 3 2 플러스 3은 5 3 플러스 5는 8 이런 식으로 앞에 숫자를 더한 숫자로 해서 나타나는 게 꽃의 숫자더라. 또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양들이 이런 피보나치 수요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에너지 기운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이런 피보나치 수요를 가질 때 힘을 파워를 낸다. 그러니까 똑같은 힘이라도 하나 또는 둘, 셋 이런 숫자를 이용하는 거죠. 그 향풀도 그렇게 숫자를 이용해서 했던 거고 그래서 박종구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단순한 게 아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의도와 계획을 갖고 한다는 거고 또 세상이 그걸 가지고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뭐 박종구 선생님이 컨닝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컨닝을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이건 잘못됐고 제대로 된 건 제대로 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지 단순한 게 이거는 다른 어떤 치료법에서 하는 방법인데 무늬만 같다고 해서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박종구 선생님을 예우하는 것은 단순한 치료 자리를 발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치료 자리가 왜 그 자리일 수밖에 없는지 어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리라고 하는 거고 또 이치, 법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72쪽. 그래서 한 번의 시술로 병의 증상이 모두 없으신 일독 해차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없다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은 과연 정말 박종구 선생님 또는 인체파동 원리는 가능한가? 그래서 저도 검증을 했던 거고 76쪽. 그래서 기존 치료는 축적된 경험의 산물인데 파동 원리는 전혀 사람을 치료해 본 적이 없지. 즉 다시 말해 박종구 선생님이 중풍이라는 병이 뭔지도 모르면서 연화장애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런 환자를 치료한다는 게 뭐예요? 신기하다 이거죠. 그게 세상 방식으로는 뭐예요? 중풍 환자를 많이 치료해 봐야지 중풍의 대가가 되는데 무한 얘기로 예를 들면 암 환자를 치료해보지도 않고도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가능하다는 개념이고 78쪽.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갈색. 그래서 뇌와 척추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뭐예요? 환자의 몸에서 그곳에 해당되는 긴장된 자리에 침을 많이 꽂다 보니까 침을 그렇게 많이 꽂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가 2003년도 박종구 선생님 만났을 때는 그분한테 치료를 받던 분들이 있었는데 소문을 듣고 또는 이렇게 아름아름 교육을 받고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면 허벅지 같은 경우 침을 막 몇십 개씩 꽂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목하고 경추, 흉추를 요추를 다 잡으니까 침을 이게 신경절을 따라서 침을 다 꽂아 있기 때문에 몇십 개, 100개는 기본으로 꽂더라. 근데 왜 꼽느냐? 아, 그 자리들이 그만큼 몸이 그 난치 환자니까 많이 꽂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악기를 쫓기 위해서 향불을 피운 게 아니라 우리가는 냄새를 통해서 향기를 통해서 악기를 쫓아내고 또는 신을 부르고 이런 개념이 구원자를 찾고 이런 개념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피부 속 깊숙이 긴장된 곳 뭉친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향풀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몸의 바깥쪽으로 몸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향풀을 피우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뭐 기치로도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이 손을 얹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몸 밖으로 이렇게 쭉쭉 뿌리는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굳이 향불을 피해야 되느냐? 아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하나고 손가락 수가 어떻게 5개잖아. 이 5개가 뭐야? 피보나치 수열인 거죠. 에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 힘을 이용해서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힘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다 뭐예요? 기치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도 뭐예요? 안수 치료하잖아요. 또 내지는 뭐예요? 그 안수한다는 말이면은 하나님의 기운을 뭐예요? 내 몸을 통해서 통로로 통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파동 원리를 알게 된 지금은 뭐예요? 아, 누가 무당이 뭐 굿한다, 누가 뭐 안수한다, 누가 뭐 어디 때려가지고 뭐 악기를 쫓아낸다는 말의 의미를 뭐예요? 이해한다는 거죠. 아, 그래도 좋아질 수가 있겠구나.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뭐 목사가든 신도를 귀신을 쫓기 위해서 팼다 하면은 폭행죄로 고소하잖아요. 고발하고. 근데 그 개념이 인체 파동 원리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뭐 그것도 하나의 치료 행위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근데 너무 패가지고 죽여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침 한 개를 꽂든 수백 개를 꽂든 왜 꽂았는지 또 그 침을 꽂음으로써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이거를 뭐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제대로 된 신쟁이다. 인체 파동 원리는 그게 가능하다. 그런 관점에서 저들 뭐예요? 그전에는 내 열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책만 많이 보고 일주일 동안 뭐예요? 밤에 잠 안 자고 강의해가지고 열심히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이런 관점에서 내 열심으로 살아왔지만은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불이 안 꺼져 있는 교수 이거는 뭐예요? 자기 만족, 자기 열심인 거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인체 파동 원리 알고 나서부터는 배우고 나서부터는 책을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 원리가 중요한 거지 단순한 결과 모방이 중요한 건 아니다. 또 창조는 모방에서 온다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침쟁이는 단순히 침술로 병을 다스리는 의원을 낮잡아서 또 야매나 돌팔이를 개념으로 침쟁이라는 말을 쓰지만 저는 거기서 장인정신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어떤 이런 전통 문화의 계승은 학벌에 의해지지 않는다. 석박사학에 있지 않다. 거기서도 전승이 되면 좋겠지만은 이런 학문에 있지 않다. 아카데믹한 교육에 있지 않다. 그래서 물리를 동양학문은 이렇게 물리를 터득하는 거잖아요. 스승도 없다. 스승을 잡아먹어라. 스승을 극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성철 스님도 예를 들면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지만 제자들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책을 보지 말라. 단순히 책 속에 뭐가 있다?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진리는 어디에 있다? 이 자연에 있다는 거지. 이 우주에 있다. 다만 그 성철 선생님의 말을 편에 비롯하면은 눈만 뜨면 되는데 눈만 안 뜨고 자꾸 눈 감은 봉사 상태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다. 그러려면 뭐예요? 눈만 뜨라. 이런 관점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진리에 대한 학문하는 자세다. 인체 파동 원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저한테는 단초가 되었다는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 파동 원리가 널리 세상에 알려져서 단순한 사람들을 치료하자, 통증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 삶이 나는 순간이 뭐예요? 죽음으로 질주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자. 즉, 우리 삶의 마지막은 종착역은 죽음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죽음을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고 거기서 경원시하고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죽음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삶이 대하는 자세가 조금 더 여유롭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인체 파동 원리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환자분들도 많이 오셨고 저도 오늘 열심히 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내고 여러분들한테 전해준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심히 오늘 하루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